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태양열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후 6시 이후 태양이 질 무렵 위성을 발사해야 언제나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제 3차 때부터는 위성이 요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차세대 소형 위성 메인 탑재체가 태양 동기 궤도뿐만 아니라 쌀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는 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궤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면 시각이 여명 황혼 궤적이라 그래서 뿐만 아니라 4차 발사, 5차 발사 때도 위성이 요구하는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발사 시각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호와 함께 8기의 위성이 우주로 날아가는데요. 지구 관측 임무를 맡은 카이스트의 차세대 소형위성 2호, 편대 비행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천문연구원의 도요셋 4기, 그리고 우주 방사능을 측정하고 우주용 카메라와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을 검증하는 민간위성 3기가 실립니다. 그렇다면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군집 위성인 도요셋 4기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어떤 의미가 더해질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우주로 보낸 전통과 30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려 우주로 향하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10번째 위성인데요. 총 중량은 170kg, 안테나를 펼쳤을 때 전체 길이는 5.2m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고도 550km 궤도를 2년간 돌면서 지상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국내 기술로 제작한 소형 영상 레이더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목표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 개발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사 탑재체를 레이더 영상 카메라를 개발하는 그 목적이 있었고요. 뭔가 새로운 기술들, 앞으로 미래에 많이 사용될 기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술 검증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확보해가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성공적인 안착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고도 550km에서 우주 방사선과 우주 폭풍을 관측하고 소형 영상 레이더의 성능 검증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구 관측 원격 탐사 지원은 물론 실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소형 영상 레이더는 최대 해상도는 5m, 관측폭은 40km에 달합니다. 사라 불리는 소형 영상 레이더는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악천 후에도 주 야간 지상 관측이 가능해 재해 재난, 국토 해양 관리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국내 독자 기술로 영상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영상 레이더는 구름이 많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위성이 한반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나 해양을 관측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주용 영상 레이더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영상 레이더 위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설립된 이곳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천문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주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국가천문우주연구기관입니다. 이곳 천문연구원에서는 군집위성 도요셋 4기를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보내게 되는데요. 먼 우주로 떠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위해 연구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바로 이 인공위성이 도요셋인데요. 도요셋이라는 이름에는 크기는 작지만 오래 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지닌 도요셋처럼 작지만 높이 나는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4기의 큐브셋이 함께 비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 군집 위성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임무를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이제 그런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주 현상이 굉장히 그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고 싶은데 위성 한 기만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 4기를 동시에 발사할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4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성 4대의 그러한 상호 간의 거리와 형태를 바꿔주는 그런 편대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도요셋 인공위성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위해 개발한 전용 위성인데요. 10kg의 초소형 위성 4기로 구성되는 도요셋은 우주에 있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입자 환경을 관측하는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관측하는 삼축 플럭스 게이트 자력계, 그리고 이온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들의 상태를 관측하는 랑미오 탐침 등의 과학 탑재체가 실립니다. 도요셋은 무게 10kg의 나노급 위성으로 4기의 위성은 종대 비행, 횡대 비행을 반복하며 지구 궤도를 돌게 되는데요. 우주 공간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조절하며 다양한 우주 날씨를 관측 분석합니다. 종대 비행으로는 시간적 변화를, 횡대 비행으로는 넓은 지역을 관측하게 됩니다.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날아가게 될 도요셋은 처음으로 편대 비행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도는 큐브 위성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이 우리의 발사체로 발사됨으로써 뉴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우주 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요셋을 개발하면서. 예,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주에 올라가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정말로 잘 위성이 동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과학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잘 운영만 되면은 일단 저희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발 6개월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